예. 오늘 이제 공지해드린 대로, 예,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예, 소식하고, 그 다음에, 예, 어떤 정보를, 보고를 받으시는지,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일단 이제 강원도, 예, 지금, 중국 문화타운, 예, 아직 좀 강원도 도청에 있는 직원들도 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그 도지사라는 양반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리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나 봐요. 대신에 이제 누군가 이제 거기 뭐 책임자 되는 사람이겠죠?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중국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중국 문화 단지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반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국수주의적인 부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국수주의겠어요. 그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우리 세계의 중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또 인허가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고 중국 지방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들이 와서 자리 잡고 또 이렇게 잘 디자인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자. 거를 막 그냥 강조를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든 신문들이 자기 나라의 어떤 체제 선전하는데 이용이 됐더구만요, 보니까. 네, 이런 꼴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이거? 도지사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예, 좀 올바르게 좀 사람이 말이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사람, 최문순이죠? 이 사람이 이제 문화 1대1로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된 부분을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중국에 한 5,450개가 퍼져가지고 중내에 2019년도에, 예,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건? 일단, 예, 시대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예, 그런 사람들은, 빨리,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려야 됩니다. 예. 그들이 좋아하는 말, 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청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45만 5,807명입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더 가시면 좋을 것 같고, 4월 28일 날이 마감이에요, 4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청와대에서 답변한다는데, 하여튼,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예, 시간 되신 분들 꼭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좀, 예, 참석해서 청원하는데 힘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거, 예,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라고 집무실이 이제 공개됐는데요. 이걸 보고, 미국에 있는 일부 보수 언론들, 한국계 언론들 마찬가지, 예. 이거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백악관에 미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미련? 예. 미련이 아니라, 이거는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죠. 그죠? 강한 의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도 이번에, 백악관에서 사용하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이제, 들여놨다. 들여놨다. 예. 이게 약간 모양이 좀 약간 다른데 거의 유사한 그런 제품이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똑같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집무실과 똑같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어차피 지금 반반이니까, 그죠? 반반이니까, 이쪽에 또 특히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유지하고 계시고, 그죠? 유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백악관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자리 배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거 잠깐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복귀, 아직은 출마에 대한 그런 변을 내놓진 않았죠. 하지만, 조만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쪽 약간 좀 더 빨리 가는 그런 쪽에 따르면 7월 4일 복귀, 이렇게,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7월 4일. 예. 그런데 일단, 그건 일단, 되면 좋은 거고,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되면 좋은 거고, 대신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이유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예전 그 백악관 집무실처럼 이 방을 꾸몄는지, 요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이제, 보셔야 될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여기 사진, 네, 그 다음에 책상에 신문, 요거, 여기 코카콜라 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내러티브를 하더라고요. 전화기 똑같이 다 있고.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 여기 지금 컵도 있고, 대통령이라고 써있는 컵. 이 뒤에 보시면 여기 사진 아까 이렇게 보시라고 액자, 이 뒤에 오른편에 있는 건 이 에어포스 원, 예, 전용 항공기 날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기 나중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땐 여기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운트 러시모선 지난번에 연설 한번 했던 것이죠. 예, 이때 이제 그 헬리콥터 뜨는 거 2대, 마린 원, 요 사진이 이제 오른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자청용 우베코, 예,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요 산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산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살아생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여기 나오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예, 여기 딱 보시면,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예, 여기 지금 에어포스 원, 그 다음에 마운트 러시모, 여기 아까 마린 원 비행기들 날아가는 거, 그죠?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상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컵, 여기 이제 대통령 전용 컵. 여기 뒤에 배지들은 이제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이제 갈 때 받아온 거. 예, 그 다음에, 가족들 사진이고, 여기가 이제 요 박스가 뭔지 보여드릴 텐데, 박스, 책상, 신문, 그 다음에, 그리고 의자. 이 의자는 예전에 그 뉴욕에 그 트럼프 타워에 있을 때부터 사용했던 의자인데, 이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있을 동안 사용하고, 또 여기 마라라고에 왔을 때도 이제 갖고, 직접 가져온, 예, 애장품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코카콜라 이것 때문에 이제 얘들이 내러티브를 좀 하는 게 있는데 좀 우습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콜라 사진을 이제 강하게 이렇게 좀 부각되어 있죠. 엊그저께 보이콧 하라고 한 것 중에 코카콜라 있었잖아요. 제가 펩시 마시면 된다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이어트 콜라의 광이래요, 광. 네, 광인데 일단 사놓은 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놔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말로는 보이콧 하라고 하면서 콜라병 넣고 사진 찍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할 말이 이렇게 없나요? 정책적인 걸로 해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고 또 신문도 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펴놨다는 거죠. 네. 저거 저다 라면 같은 거 받쳐 먹고 하려고 펴놓을 수도 있는데 읽으려고 놓은 게 아니라 그런 거 갖고서 이제 내러티브를 하는데 일단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이 여기 백악관에 있을 때 사진이 이렇게 그죠? 똑같은 의자, 예, 책상도 비슷하죠. 그리고 요 깃발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사진으로 다 이제 채워놓은 거고. 킴 카다시안이에요. 킴 카다시안. 요게 이제 뭐냐면 미국을 위해 공모한 역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칼을
칼을 이제 받았는데, 요게 이제 뭐라고 써 있는 건지 제가 본문을 해석을 해드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칼날은 우리의 위대한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대기하고 있는 1억 명의 강력한 전우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칼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장수한테 칼을 선물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 3월 30날, 3월 30날, 예,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냐면, 예, 하원 의원 중에 한 분한테 1억 명의, 예, 아군들로부터, 예, 대표를 한다 해서 받은 칼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 직접적인 복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조만간 이제, 나오게 될 것 같다. 이제, 뭔가 이제 정치적인 선언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솔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빨리 복귀 선언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보고를 받으시는데, 제가 이제 똑같은 내용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가장 세를 많이 불려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그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해야 되고 우선 그 다음에 주지사 각 주에서도 주지사 자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보고 나시면 약간 좀 복잡하고 좀 까다로울 거란 거 아실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총 50개의 주가 있죠. 여기 좀 보시면은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빨간 색깔은 이제 공화당 측 주지사, 파란 색깔은 이제 민주당 측 주지사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겁니다. 2022년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선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회색깔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아직 그 임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하고 여기 이렇게 표시된 데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것만 그냥 재미삼아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주지사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되냐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요. 19만 5,806 연봉. 제일 조금 받는 사람이 이제 7만 불. 저쪽 메인주 주지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뭐 한 15만 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평균. 15만 불 정도. 요건 그냥 여담으로 제가 약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은 50개 중에서 2021년 4월달 현재 각 주의 주지사들 민주당 출신이 23명이에요. 민주당 출신이 23명. 그 다음에 공화당 출신이 이제 27명. 그러니까 4명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주지사만 보시는 거는 좀 약간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좀 더 약간 복잡합니다. 총 50개 주. 그렇죠?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라스루트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것이 27개 주 이상이 일단 자기들 자체적으로 같은 어떤 통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예, 그건 뭐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 11월 달 그때 당시에는 24명이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줄어가지고 선거 이후에 한 사람이 어디로 왔냐면 이제 이 공화당 측 인사가 뽑혔기 때문에 원래 24대 26이었는데 선거 이후에 23대 27로 예, 지금 뜻통 쪽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역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가 얼마나 있냐면 2018년도 이제 그때 당시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이 지원 유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하고 2020년도에 지지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당선된 사람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성적이 좋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지원에 대한 무게감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2020년 예를 들어서 상원의원에 대해서 22명을 이제 지지선언을 했는데 50명이잖아요. 그죠? 연방 상원이. 22명에 대해 지지선언을 했는데 그 중에 18명이 당선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또 마찬가지로 연방 하원의원 148명을 지지했는데
그 중에 115명이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높은 당선율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줄을 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제 1977년부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제 주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주지사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초창기에는 민주당이 높았었어요. 높았다가 쭉 떨어졌다가 오바마 때 잠깐 반짝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동수인데, 공화당은 처음엔 낮았었거든요. 낮았다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 때에 쑥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두 명인가 세 명이 더 많죠, 아직. 예,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특통 때 많이 벌어졌죠, 격차가, 그죠? 예, 공화당 쪽이 파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각 주별로 보시면은, 주에 보시면 주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같은 격을 하는 법무부 장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무부 역할하는, 이제, 주무장관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연방에서는 국무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개 주는 주지사 따로, 주의 법무 따로, 주의 주무장관 따로예요. 빨간 색깔 단추가 이제 공화당 출신. 예를 들어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지사는 공화당이고, 법무 공화당인데, 주무장관은 민주당.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주가 총 12개 주가 있어요. 그 12개 주를 전부 다 요 캔사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찾아와야 될 곳이죠. 주지사. 그러면 완전히 3명이 다 이제 공화당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릴랜드하고 매사추세츠하고 네바다는 주무장관 자리를 찾아오면, 네, 그리고 법무장관 쪽을 찾아올 수 있으면 그때 역시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완전히 그 주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워싱턴, 그 다음에 이제 노스다코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석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란 색깔 된 걸 따먹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유세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주들은 완전 이제 공세 지역이에요. 여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져와야 되는 지역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여기는 주지사도 쭉 보시면 데모크래트.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전부 다 민주당. 주무장관도 민주당. 전부 다 3위일체가 다 민주당인 지역들입니다. 여기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8개의 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주,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해서 총 18개 주는 주정부 주지사, 그 다음에 이제 법무장관, 그 다음에 주무장관이 전부 다 민주당 출신. 하지만 공화당도 이제 이렇게 전부 다 공화당인 주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죠. 여기 좀 보시면 알라바마, 알래스카, 알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알칸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빼잖아요. 아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돼서 여기다 이제 세라 샌더스 집어넣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갈아 나가고 남겨놓을 사람들은 이렇게 론 디샌티스, 그 다음에 지원하는 사람 계속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뺄 사람 빼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되니까 좀 주력을 하지 않지만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이 여기. 이제 민주당 쪽으로 쭉 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 하나 요 중에서 따와야 되죠. 네. 선발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일단 그 주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운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두 사람, 두 명, 3분의 2는 공화당, 3분의 1은 민주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최대한 이제 공화당 쪽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케이트 호흡스 같은 경우는 아리조나에 누가 상대마로 갈 것이냐 가장 강력한 사람을 선발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따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일단 여기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미국에는 그 사법 체계가 약간 좀 복잡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좀 틀립니다. 틀려서 이번에 보시면은 그 재판할 때 이제 뭐 지방법원 쪽에서는 이겼다고 나오는데 뭐 어디 법원 가니까 뭐 졌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이렇게 기사 같은 게 나오는 거를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텐데 미국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지방법원에 대한 거 이것만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지방법원이 총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판사가 176명입니다. 179명 총 지방법원의 판사가 이 중에서 이제 76명이 민주당에서 이제 지명받은 판사들이에요. 민주당 정권일 때. 그 다음에 이제 96명은 이제 공화당 정권에서 지명한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성향이 있는 판사들이 이쪽에 지명되고 아무래도 이제 진보 성향이 있는 판사들이 이제 되는데 각각의 보시면 이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총원이에요. 총원 중에서 6명, 4명, 1명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팔순회 법원 같은 건 이제 공화가 많고 그죠? 다 대다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곳이 있고 비슷하죠? 나머지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석인 곳이 7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 자리들인데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두 군데 주지사 보궐 같은 선거가 있고요. 주지사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또 선거가 있죠. 그 선거가 이제 메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다 찾아올 수가 있으면 지금 이제 여기 뒤에다가 이제 성조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복수리 깃발 들어가고 군 사령관 깃발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네, 전부 뺏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1억 명의 이제 전우들이 보내준 칼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봐도 한 1억은 7,500이고 저쪽 애들은 8,5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 7,500 가져갔다 그러고 한 1억 가까이는 뽑지 않았을까?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이 뒤에다가 이제 백악관 있는 거 그대로 조금씩 좀 채워질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공화당 측의 인사들이 아까 그 파란 색깔로 표시됐던 자리를 가져오고 찾아 들어가면 그때는 일단은 누구의 입김이 더 커질 것이냐 이거는 뭐 각자 생각하셔도 뻔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하게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말하라고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치 자금 모금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분 쌓고 그리고 나서 그 지지선언 받고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걸러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2016년도에는 갑자기 딱 들어온 뜨내기였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인사하고 서로 면담하고 그리 나서 지지선언도 받고 그리고 정치 자금 후원도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조만간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그 SNS가 새로 이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는 거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분이 여기서 정치적인 그 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를 이제 조만간 할 거라고 합니다. 조만간. 그래서 이제 그 2024년도에 대한 얘기는 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보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022년도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최대한 정리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하게 될지 아니면 2024년도 거를 미리 얘기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7월 4일 복귀 그게 좀 될 것인지 일단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일단 한번 기다려봐야죠. 기다려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절대 꺾지를 않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하는 거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이제 합법적으로 모든 걸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허전하죠 지금 그죠? 왜냐하면 뭐가 지금 돌아가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국의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필립 그 영국 여왕의 부군이죠. 사망했다고 그렇습니다. 참 저도 지금 생각이 났네요.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이제 내일 보다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뉴스는 제가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 한국은 주말이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그러면 내일 저녁 때 또 30분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